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가난한 인턴 김민준이 한국 최대 명차 정비업체 프리미엄 오토케어에서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불가능한 페라리 엔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그러고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그가 오만하고 냉정한 여성 이사 한서연의 도전을 받아들여 하룻밤 만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월급 1,000만 원의 기술이사 자리를 그에게 주어야 했다. 이것은 재능이 계급을 뛰어넘고 진정한 실력이 편견을 무너뜨린 이야기다. 또 비가 샜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놓인 양동리를 바라봤다. 어젯밤 내린 비가 새어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사갈 돈은 없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본 민준의 모습은 초라했다. 25살이지만 영양실조로 인해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변변한 스펙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3개와 계란 2개가 전부였다. 이곳으로 이틀은 버텨야 했다. 다음 주 인턴 수당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도 오늘도 해보자. 민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동차 정비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중고 서점에서 하나씩 모은 것들, 도서관에서 복사한 자료들,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기술 문서들. 이것들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릴 때부터 민주는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고장난 시계를 분해해서 고치고 동네 자전거 수리를 도맡아 했다. 고등학교 때는 폐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동차 구조를 익혔다.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성적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복잡한 기계 구조를 머릿속으로 3차원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교수들도 그의 직감적인 엔지니어링 센스에 감탄했지만 스펙이 부족한 그에게 좋은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30분 동안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예습했다. 페라리 엔진의 구조, 람보르기니의 변속기 시스템, 맥라렌의 서스펜션 기술, 모든 것이 흥미롭고 도전적이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여전히 자료를 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깔끔한 정장과 비교해 그의 낡은 작업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들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프리미엄 오토케어 빌딩이 보이자 민준의 마음이 설렜다. 지상 15층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 1층부터 12층까지는 각종 명차들의 정비 베이, 13층은 사무실, 14층은 연구개발실, 15층은 임원진 사무실이었다. 건물 앞에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억대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차를 직접 만질 수 있겠지. 민주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가난하고 배경 없는 자신이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야, 인턴. 1층 정비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선배 정비사 박기철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44 중반의 박기철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신입들에게는 유독 가혹하기로 유명했다. 네, 선배님. 민준이 황급히 달려갔다. 오늘 벤츠 E클래스 오일 교환 15대 있어. 너 혼자 다 해. 점심시간까지. 민준은 깜짝 놀랐다. 보통 숙련된 정비사도 하루 종일 걸리는 작업량이었다. 선배님, 그런데 15대는 너무. 뭐? 너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가. 박기철의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정비사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봤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인턴은 참아야 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다. 첫 번째 벤츠 2350의 후드를 열자 복잡한 엔진룸이 나타났다. 독일 엔진의 정밀함과 복잡함에 민주는 잠시 감탄했다. 하지만 감탄할 시간은 없었다.
차근차근, 천천히 하자. 첫 번째 차를 끝내는데 1시간이 걸렸다. 이 속도로는 절대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었다. 빨리 해, 인턴.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고. 박기철이 지나가며 소리쳤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두 번째 차는 45분, 세 번째는 40분. 점점 빨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다른 정비사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민준을 구경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젓고 어떤 이는 혀를 찼다. 저런 식으로 하면 실수 분명히 날 텐데. 인턴들은 원래 그래. 욕심만 앞서고 실력은 없어. 우리 때는 그런 무리한 일 안 시켰는데. 민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다. 손가락이 기름으로 미끄러지고 등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10분 전 12번째 차를 끝냈다. 아직 3대가 남아있었다. 민준의 작업복은 담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간 없어. 인턴, 빨리빨리. 박기철이 다시 소리쳤다. 민준은 급하게 13번째 차로 달려갔다. 그때였다. 삐끄덕.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푸는 과정에서 렌치가 미끄러지며 플러그가 과도하게 돌아갔다. 나사산이 손상된 것 같았다. 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실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뭔 일이야? 근처에서 작업하던 선배 정비사 김상호가 다가왔다. 김상호는 그나마 민준에게 친절한 편이었다. 선배님, 제가 실수를 어디 보자. 김상호가 손상된 플러그를 확인했다. 이거 나사산 손상됐네. 큰일이다. 어떻게 하죠? 일단 박기철 선배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김상호는 특수공구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나사산을 복구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선배님,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실수하면 더 큰 문제가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머지 작업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모든 차의 오일 교환을 마쳤다. 점심은? 김상호가 물었다. 괜찮아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점심을 살 수 없었다. 민주는 편의점에서 물만 사서 마셨다. 오후에는 차량 세차와 정리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15대의 차를 깨끗이 닦고 실내를 청소하고 고객에게 인도할 준비를 해야 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나겠네. 민주는 마지막 차를 닦으며 안도했다. 그때였다. 딸깍,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다. 1층 정비 작업장에는 고객이나 임원진이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곳이었다. 모든 작업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 같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짙은 갈색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지적인 눈빛. 한서연 이사님. 작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민준도 황급히 걸레를 내려놓고 인사했다. 한서연, 프리미엄 오토케어의 기술이사이자 회사 내 유일한 여성 임원. 32세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천재적인 인물로 자동차 공학 석사 학위와 여러 국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완벽주의적이고 냉혹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작업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오늘 오일 교환 작업은 누가 담당했나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직감했다. 박기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인턴이 담당했습니다. 인턴이요? 누구죠? 저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름이 뭐죠?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씨, 벤츠 E클래스 7번 차량을 확인해 보셨나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엔진 오일이 새고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급하게 작업하다가 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나 보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가려고 하자 한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수정하겠다고요. 작업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당신 같은 수준의 인턴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서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기름 냄새와 대조를 이뤘다. 단순한 오일 교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이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여기는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곳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최고급 자동차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가난하다는 것, 배경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되는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당신은 이 일에 맞지 않아요. 한서연은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비웃듯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민준을 바라봤다. 아, 그런데 혹시 기적이라도 일으킬 자신이 있나요? 작업장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14층 연구개발실에 1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페라리가 하나 있어요. F40 모델인데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시동도 걸리지 않죠. 주변 정비사들이 술렁거렸다. 그 페라리는 회사에서 유명한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수많은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만약 당신이 그 차를 고칠 수 있다면. 한서연의 눈빛에 아기의 차 빛났다. 기술이사 자리워 월급 1,000만 원을 주겠어요. 어떠세요?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1,000만 원. 지금 그가 받는 인턴 수당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 돈이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서연의 미소가 더욱 잔인해졌다. 실패하면 즉시 그만두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는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준을 바라봤다. 박기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리는 눈빛을 보냈고 김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다른 선배들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민준아,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지는 마라.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믿어라.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민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민준은 한서연의 도전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봤다. 그 순간 그 안에서 타오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결연한 의지였다. 해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한서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정말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10년간 수십 명의 전문가가 포기한 문제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좋아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을 주겠어요. 14층에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페라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봤다. 참고로 그 차의 수리비용만 이미 5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한서연이 사라진 후 작업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아, 미쳤어. 박기철이 다가와서 속삭였다. 그 페라리는 정말 불가능해. 나도 10년 전에 봤는데 엔진이 완전히 스크랩 수준이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는 거야?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다. 연구개발실 안쪽 구석, 특별한 격리 공간에 그 페라리 F40이 있었다. 오, 세상에. 비펄 트윈터보 엔진은 거의 해체된 상태였다. 엔진 블록, 피스톤, 밸브, 터보차저, 모든 부품들이 분해되어 작업대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엔진, 블록에는 여러 개의 균열이 보였고 일부 부품들은 완전히 교체가 필요해 보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라리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4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연구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개발팀 팀장 이호성입니다. 아, 네. 저는 인턴 김민준입니다. 한서연 이사님한테 들었어요. 이 차를 고쳐보겠다고요.
이호성의 표정은 동정 어린 걱정이었다. 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태네요. 그렇죠. 이 차는 2014년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단순한 엔진 오버홀 의뢰였는데 이호성이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당시 담당 엔지니어가 엔진 분해 과정에서 실수를 했어요. 터보차저와 엔진 블록을 분리하는 순서를 잘못해서 엔진 블록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거든요. 민주는 엔진 블록을 자세히 살펴봤다. 균열은 여러 곳에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의 접합부였다. 그동안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봤나요? 거의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이호성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용접, 에폭시, 접착, 특수 실링제, 심지어 3D 프린터로 새 부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F40의 엔진은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거든요. 특수합금이요? 네, 이탈리아에서 F40만을 위해 개발한 독점 합금이에요. 고온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그만큼 용접이나 가공이 어려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엔진을 관찰했다. 다른 부품들도 하나씩 살펴봤다. 터보차저, 인젝터, 밸브, 피스톤, 각각이 정밀하게 제작된 예술품 같았다. 페라리 본사에 부품을 주문해 볼 수는 없나요? 이미 시도해봤어요. F40은 생산이 중단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대부분의 부품이 단종됐고 있다고 해도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엔진 블록 하나만 3억 원이 넘어요. 민주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호성이 말했다. 뭔가요? 이 차, 원래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F40 중에서도 특별히 잘 관리된 개체였거든요. 단순히 정기 점검 차 들어왔는데 그럼 왜 엔진을 분해했나요? 그게 문제예요. 당시 담당자가 과도하게 완벽주의적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엔진을 굳이 완전 분해해서 점검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주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 담당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한서연 이사님이세요. 네. 민준이 깜짝 놀랐다. 10년 전 한서연 이사님이 막 입사했을 때예요. 당시에는 일반 엔지니어였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무리한 작업을 했다가 결국 이런 결과가 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한서연이 왜 페라리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왜 민준에게 이런 무리한 도전을 제안했는지. 그래서 이사님이 더욱 완벽주의자가 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를 평생 짊어지고 계시거든요. 민준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서연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녀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더욱 해결해야겠네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한서연 이사님도 10년간의 짐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호성이 민준을 다시 봤다. 그의 눈빛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우리 팀 전체가 몇 년씩 매달렸는데도 일단 자세히 살펴볼게요. 민준은 엔진 부품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금속의 질감, 무게, 온도, 모든 것이 정보였다. 30분이 지났다. 민준은 여전히 부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호성은 처음엔 지켜보다가 나중엔 자신의 일을 하러 갔다.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은 엔진 구조를 머릿속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F40의 엔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각 부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2시간이 지났을 때 민준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 터보차저를 자세히 보니 마운팅 브래킷에 미세한 변형이 있었다. 마치 억지로 힘을 가해서 분리한 것 같았다. 이호성 팀장님, 민준이 소리쳤다. 왜 그러세요? 터보차저 마운팅 브래킷을 보세요. 여기 변형이 있어요. 이호성이 다가와서 살펴봤다. 정말이네요. 이건 처음 발견하는 건데. 만약 터보차저를 먼저 분리하지 않고 엔진 블록을 건드렸다면 이런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겼다. 그리고 이 변형 때문에 엔진 블록에 비정상적인 응력이 가해져서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해결책은 터보차저 마운팅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거예요. 응력 분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호성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러려면 엔진 블록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다시 엔진 블록을 자세히 살펴봤다. 균열의 패턴을 분석하고 응력이 집중된 부분을 찾아냈다. 3시간이 더 지났다. 오후 2시였다. 민준 씨, 점심 드세요. 이호성이 샌드위치를 가져왔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계속 엔진을 관찰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다. 혹시 이 엔진에 원래 설계도나 매뉴얼이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 있어요. 이호성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 보여줬다. 페라리 F40의 엔진 설계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민주는 설계도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 엔진과 비교해봤다. 이상한데. 뭐가요? 설계도상으로는 여기에 추가 서포트 브레킷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엔진에는 없어요. 이호성이 확인해봤다. 정말이네요. 이상하다. 혹시 이 차가 초기 생산 모델인가요? 확인해볼게요. 이호성이 차량 정보를 검색했다. 맞아요. 이 차는 1987년 생산된 초기 모델이에요. 시리얼 넘버가 50번대네요. 그럼 초기 모델에는 이 서포트 브레킷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추가된 거죠.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이 서포트 브레킷이 없기 때문에 터보차저의 모든 무게와 진동이 엔진 블록에 직접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생긴 거군요. 맞아요. 해결책을 찾았어요. 민준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어떤 방법인데요? 누락된 서포트 브레킷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응력 집중 부위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포트 브레킷을 어떻게 만들죠? 설계도는 있지만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재료가 문제겠네요. 이호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연구실에 금속 3D 프린터가 있어요.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할 수 있고요. 정말요? 그럼 가능해요. 민준과 이호성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누락된 서포트 브레킷에 3D 모델을 설계했다. 원래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되 실제 엔진의 치수에 맞게 조정했다. 오후 4시 3D 프린터 작업이 시작됐다. 티타늄 합금 서포트 브레킷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이제 엔진 블록 균열 부위를 보강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어떻게요? 특수 에폭시와 카본 파이버를 이용해서 균열 부위를 감싸는 거예요. 완전한 수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엔진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정밀한 작업을 시작했다. 균열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수 에폭시를 주입했다. 그 위에 카본 파이버 직물을 여러 겹 감싸고 다시 에폭시로 고정했다. 오후 7시 서포트 브레킷 3D 프린팅이 완료됐다. 표면을 정밀하게 가공한 후 엔진에 설치했다. 이제 조립해볼까요? 민준과 이호성은 조심스럽게 엔진을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모든 부품을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토크로 조였다. 오후 9시 엔진 조립이 완료됐다. 이제 오일과 냉각수를 넣고 테스트해봐야겠네요. 민준이 말했다. 정말 될까요? 이호성이 불안해했다. 해봐야 알죠. 민준은 냉각수와 엔진 오일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시동키에 손을 댔다. 바로 그때였다. 딸깍,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연구개 발실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한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후 9시 정각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럼 결과를 보여주세요. 한서연이 페라리 쪽으로 다가왔다. 엔진이 조립된 것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조립은 했네요. 하지만 시동이 걸리는지가 문제죠.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준은 운전석에 앉았다. 한서연과 이호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동키를 돌렸다. 크크크크. 스타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한서연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역시 불가능했네요.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동키를 돌렸다. 크크크크.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한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민준은 세 번째로 시동키를 돌렸다.
크크크크. 그리고 갑자기 부르르르르 엔진이 시동이 걸렸다. P8 엔진의 웅장한 소리가 연구 개발실에 울려 퍼졌다. 10년 만에 다시 살아난 페라리 F40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엔진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치 새 차처럼. 민주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 있었다. 정말로 해냈다. 10년 만에 이 엔진이 다시 돌아가는군요. 이호성이 감탄하며 말했다. 한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안도감. 어떻게 했나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초기 모델에 누락된 서포트 브래킷을 만들어서 설치했어요. 그리고 균열 부위를 카본 파이버로 보강했고요.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10년 전 분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터보차저를 먼저 분리하지 않고 엔진 블록을 건드려서 과도한 능력이 가해진 거죠. 한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실수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보강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텐데. 맞아요. 완전한 수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 1000km 정도는 문제없이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대답에 한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기술이사 자리요. 월급 1000만 원 약속하셨잖아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프리미엄 오토케어 전체가 술렁거렸다. 1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페라리 F40을 인턴이 하룻밤에 고쳤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정말이야? 그 인턴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엔진이 정말 돌아가더라고. 한서연 이사님 표정 봤어? 완전히 멘붕이었어. 1층 작업장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민준이 출근했을 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민준아, 김상호 선배가 달려왔다. 정말 해낸 거야? 페라리를. 네. 다행히. 와. 대박이다. 정말 대박. 박기철도 다가왔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야,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민준의 대답에 박기철이 부끄러워했다. 한서연의 사무실은 15층 모서리에 있었다. 통유리 창으로 된 사무실에서는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들어오세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조용했다. 그녀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에 앉아 한서연이 서류 뭉치를 건넸다. 기술이사 임용계약서예요. 연봉 1억 2천만 원. 각종 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을 거예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도. 한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14층 연구개발실 전체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팀원은 8명. 연간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하루 만에 인턴에서 기술이사로 연봉 8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정말 괜찮나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떻게 그런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었나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몇 년씩 매달렸는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요. 네. 어차피 실패하면 끝이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볼 수 있었어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초기 모델의 설계 차이를 발견한 건 순전히 운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눈이 아니에요. 한서연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엔지니어의 열정이 있었다. 저는 10년 전에 너무 성급했어요. 한서연이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분해 정비를 하겠다고 무리했죠. 경험도 부족했고 자만심도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그 실수 때문에 10년 동안 괴로웠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 페라리를 볼 때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어제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민준의 대답에 한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해한다고요? 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그게 10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다면.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10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한서연이 다시 말했다. 왜 그렇게 절실했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인턴 수당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엎으시다고요? 네, 갑상선암이에요.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는데 비용이. 한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3천만 원 정도요. 병원은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요. 왜 물어보시는? 한서연이 갑자기 일어났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요. 네, 제가 수술비를 미리 지불하겠어요. 당신 어머니부터 먼저 치료받으시게.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호의예요. 호의가 아니에요.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게 10년간의 짐을 덜어줬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이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서로 도운 거니까. 한서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3개월 후 민준은 14층 연구개발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기존 수입차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독창적인 엔진 튜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민준이 강남에 마련해준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민준 자신도 반지하를 벗어나 강남의 고급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 씨,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호성 팀장이 다가왔다. 지금은 민준의 부하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좋은 파트너이자 멘토였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람보르기니 오라칸의 엔진 효율성 개선이에요. 이탈리아 본사에서 직접 의뢰한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람보르기니 본사와 직접 협력하는 프로젝트라니. 흥미롭네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두 사람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연구개발실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이 들어왔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미소도 자주 지었다. 서연 씨,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과 한서연은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람보르기니 프로젝트 건으로 왔어요. 이탈리아 측에서 내주한 조건들을 검토해봤는데 한서연이 서류를 건넸다. 꽤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네요. 민준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연비 15% 향상, 출력 10% 증가, 동시에 배기가스 20% 감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서연이 미소 지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잖아요. 민준이 웃었다. 과찬이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호성이 끼어들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민준은 연이어 성과를 만들어냈다. 벤츠 어엠지의 엔진 쿨링 시스템 개선, BMW M 시리즈의 터보차저 효율성 향상, 아우디 RS의 변속기 최적화,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그래도 람보르기니는 다른 차원이겠네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한서연이 동의했다. 일단 우라칸에 실제 차량을 가져와서 분석부터 시작하죠. 3시간 후 빨간색 람보르기니 오라칸이 14층 연구개발실로 올라왔다. 특수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을 올린 것이었다. 와, 민준은 감탄했다. 가까이서 보는 우라칸은 정말 예술품이었다. 모든 라인이 완벽했고 엔진 소리는 귀향악 같았다. D10 자연흡기 엔진이군요.
민준이 후드를 열며 말했다. 5.1리터, 610마력. 정말 걸작이에요. 하지만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호성이 말했다. 민준은 엔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흡기 시스템, 대기 시스템, 연료 분사 시스템, 모든 것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민준이 말했다. 뭔가요? 흡기 시스템의 구조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준은 몇 시간 동안 엔진을 분석했다. 그리고 점차 계산안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민준이 화이트보드에 설계도를 그리며 설명했다. 흡기 포트의 형상을 바꾸고 연료 분사 타이밍을 조정하면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봐야죠. 한서연이 말했다. 그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죠. 민준과 팀은 2주 동안 새로운 흡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했다. 3D 프린터와 CNC 가공기를 이용해서 정밀한 부품들을 만들었다. 테스트 당일, 연구개발실에는 회사의 주요 인원들이 모였다. 한서연, 이호성, 그리고 CEO인 박재현까지 참석했다. 정말 될까요? 박재현 CEO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탈리아 본사에서 직접 보내준 차량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가역적인 수정이에요. 민준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수정된 우라칸의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B10 엔진의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부터 다르네요. 이호성이 말했다. 민준이 다이나모미터에서 출력을 측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출력이 12% 증가했어요. 그리고 연비는 컴퓨터가 계산을 마쳤다. 18% 향상됐네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었다. 배기가스는 어떤가요? 한서연이 물었다. 23% 감소했어요. 민준의 대답에 박재현 CEO가 박수를 쳤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탈리아 본사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1개월 후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본사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기술 담당 부사장인 마르코 로시와 수석 엔지니어 지알루카 펠린이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마르코가 테스트 결과를 보며 감탄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거죠? 기존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접근이었어요. 민준이 겸손하게 설명했다. 흡기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연소 최적화를 달성한 거죠. 지알루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25년간 엔진 설계를 해왔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봅니다. 혹시 우리 본사로 오실 생각은 없나요? 마르코가 갑자기 제안했다.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람보르기니 본사에서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한 것이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지만 민준이 한서연을 바라봤다.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요. 한서연이 미소 지었다. 민준이 자신을 배려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 교류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지알루카가 제안했다. 3개월 정도 이탈리아에 오셔서 우리 엔지니어들과 기술 교류를 하는 거죠.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서연이 끼어들었다. 민준 씨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은 분명 소중할 것이었다.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뭔가요? 저희 팀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호성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도. 마르코와 지알루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체 팀이요. 네. 이런 성과는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팀워크의 결과거든요. 한서연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의 겸손함과 동료애에 깊이 감명받았다. 물론이죠. 전체 팀을 환영합니다. 마르코가 즉시 동의했다. 오히려 더 좋은 교류가 될 것 같네요. 프리미엄 오토케어 15층 CEO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박재현 CEO, 한서연 기술이사, 그리고 김민준 연구개발실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민준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재현이 말했다. 작년 매출이 300% 증가했고 해외 프로젝트 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과찬이세요. 팀 전체의 노력이었어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의 3개월간 교류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다.
민준과 그의 팀은 람보르기니뿐만 아니라 페라리, 마세라티와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의 퍼르소에, 영국의 맥라렌, 심지어 미국의 테슬라까지 민준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박재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자체 브랜드의 슈퍼카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민준과 한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체 브랜드요? 네. K씨와 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슈퍼카를 개발하는 거죠. 박재현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준 씨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재미있겠네요. 하지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한서연이 끼어들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럼 해보죠.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형 슈퍼카를.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반지하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민준이 지금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준 씨,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한서연의 얼굴이 살짝 빨갛게 변했다.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민준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해왔던 것이었다. 민준도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박재현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제가 왜 있어야 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재현이 나가고 나자 민준과 한서연은 어색하게 마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부족한 사람인데요.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서연 씨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진실한 분이세요.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갈등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럼 내일부터 K씨와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요? 민준이 말했다. 함께요. 한서연이 대답했다. 15층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K씨와 GS1입니다. 웅장한 음성과 함께 거대한 커튼이 걷혔다.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곡선의 슈퍼카가 나타났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모터쇼 2027의 하이라이트였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이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슈퍼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최고 출력 780마력, 최대 토크 850Nm, 0뺄셈표 10시간당 0km 가속 2.8초. 민준이 무대에서 K씨와 GS1의 사양을 발표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연비입니다. 100%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리터당 18km의 놀라운 연비를 실현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슈퍼카와 친환경을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말 혁신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준이 관객석을 바라봤다. 첫 번째 줄에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제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인 한서연 이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결혼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처음 믿어주신 프리미엄 오토케어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에는 박기철, 김상호, 이호성 등 옛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어머니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모터쇼가 끝난 후 민준과 한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 민준이 말했다. 4년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똑같이 멋있어요. 한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꿈이 작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줬거든요. 민준이 한서연을 바라봤다. 4년 전 차갑고 오만했던 그녀는 이제 따뜻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 같이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기적 같아.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예요. 한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고요. 두 사람은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 섬에는 여전히 꿈을 키우고 있을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었다.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겠어. 민준이 말했다. K시어에서 인턴을 뽑을 때는 스펙보다 열정을 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한서연이 동의했다. 재능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난한 인턴에서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된 김민준, 차가운 완벽주의자에서 따뜻한 리더가 된 한서연,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갈 더 많은 기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이야기는 재능과 노력, 그리고 기회가 만나 일으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준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서연의 도전, 이호성의 도움, 동료들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회,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모든 꿈꾸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